하시면 한 가지, 또 특이한 경우에 두 가지 이내로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하시기 전에는 언론사와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질문하시죠. 마이크 켜시고. 예. 네, 한겨레 최혜린 기자입니다. 그 행정수도 이전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는 행정수도 이전 위해서 이제 헌법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좀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시장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뭐 궁극적으로는 개헌을 하는 것이 행정수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적인 논쟁을 확실히 해소하는 뭐 그런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헌을 할 때에는 행정수도 문제를 확실히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이 포함되도록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개헌 전에 어느 정도까지 할 수가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좀 정치권 내에서도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해서는 뭐 유연성이 없다는 데 대해서 대체로 공감을 하는 것 같고, 국회를 전부 옮기고 청와대와 모든 국가기관을 옮기는 문제는 이제 행정수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연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과거 2004년도 행정수도 유연 결정이 성문헌법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에서 불문헌법을 이유로 해서 유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헌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좀 그 결정 자체가 좀 무리가 아니었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또 기존의 그 유연 결정 취지를 좀 존중하는 범위에서도 행정수도 세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법들을 찾아보면 더 길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를 통해서 다른 대안을 좀 만든다면은 이해 없이 또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유연 결정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좀 존재하기 때문에 유연 결정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이 가능한 것부터, 예를 들어서 지금 국회 세종의사당의 경우에 작년도 금년도 설계비 예산이 이미 확보가 돼 있고 국회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여야 간의 이견이 상대적으로 없거나 거의 작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우선적으로 좀 추진하고 여야 간의 협의를 통해서 행정수도 완성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좀 논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좀 결론을 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네, YTN 이상훈 기자입니다. 예, 지난번에도 저희 출연하셔서 이제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러니까 행정도시 이전 추진 관련해서 아무래도 부동산 쪽이 좀 관심사거든요. 이제 수도권에 있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이제 이쪽으로 내려온다 그런 얘기가 좀 있어서 이쪽이 이제 투기 파이 될 것 같다라는 좀 예상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진짜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좀 추진이 됨으로 인해서 걱정을 안 해도 되는지 대안 같은 것도 지금 현재 이제 수도권의 주택 문제는 그 원인을 살펴보면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 국토 불균형 문제 때문에 발생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크게 부각이 되고 있지만 과거에도 여러 차례 주택 문제, 수도권의 주택 문제는 계속 제기가 됐었고, 앞으로도 수도권 집중이 현재처럼 유지가 된다면은 집값 문제는 언제든지 다시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값 문제 외에도 환경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과밀 집중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는 그 근본 문제, 수도권 집중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라는 생각 때문에 이 근본적인 해결은 역시 국가균형발전이고, 또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행정수도 세종이 추진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시적으로는 행정수도 세종을 추진하게 되면은 일시적으로는
세종시의 부동산이 들끓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종시 부동산 문제, 세종시를 포함한 전국의 지방 부동산 문제는 실제로는 큰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일시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더라도 수도권처럼 택지를 구하지 못해서 주택을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세종시에 주택 부정 문제가 생긴다 하면은 그것은 우리 아직 개발하지 않고 있는 4월 6생활권을 당초 계획보다 좀 더 서둘러서 개발한다든지 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필요하면은 주변 지역을 개발해서 주택을 공급하면 되기 때문에 당장에는 좀 일시적으로 올 수 있지만 좀 길게 보면은 주택 부족 문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수도권과는 달리 지방의 주택 문제는 일시적인 문제이지 구조적인 문제일 수는 없다 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제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주택 수급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세종시의 그 정주 환경이 좋기 때문에 좀 높은 평가를 받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녹지 비율이 52.4%나 된다든지 또 계획도시로 또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좋은 평가를 받은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거는 이제 수급 문제하고는 별개의 차원의 문제로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이게 수급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역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얼마든지 해소해 나갈 수가 있다는 점이 수도권의 주택 문제하고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세정 경제관 기자님. 네, 신정경제 고맙습니다. 우리 국회의사당 건립이 시민들이 보면 군원인데 본원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세종의사당 건립이 군원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본원이 들어갔을 때 그 규모를 감당할 수 있는 건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이라는 이름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본원으로 추진된다 하더라도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 측면에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수용 측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국회 여의도 의사당이 33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제시한 여러 가지 5개 대안 중에서 최적합한 안으로 제시가 된 B안이 50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의도의 국회의사당보다 훨씬 더 넓은 터기 때문에 거기에 충분히 국회 본원이었더라도 충분히 수용할 수가 있고 혹시 좀 부족하더라도 옆에 이제 A안, B안으로 제시됐던 그런 부지들도 지금 아직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 타운을 조성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그런 공간들을 또 활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세종 국회의사당이 규모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지더라도 수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택 대표님. 예, 세종포스트 이택 기자입니다. 최근에 행정수도론 관련한 상황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소 이제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부분도 좀 있는데요.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행정수도 얘기들이 갑작스럽게 이게 쏟아져 나온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시고,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 관심많이하는 여론도 좀 있는데, 좀 진정성 있고 결연한 의지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하나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2016년 지방선거 당시에 동시개헌 논의가 좀 있었었는데 그 당시에도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은 좀 무산됐고 또다시 희망 고문이 되지 않겠냐라는 또 의견도 좀 있는데요. 2022년 대선 시점까지 시장님이 바라보실 때 단계적 로드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겠는지, 예를 들면은 올 하반기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에 행정수도특별법 개정안을 통과하고 2022년에 개헌으로 간다든지 이런 로드맵은 어떻게 가는 것이 대한민국 전반을 봤을 때 바람직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견해를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갑작스럽게 행정수도 세종 논의가 제기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뭐 그렇게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행정수도 세종 문제는 2002년도 9월 30일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 이후에 아마 수면 하에서 계속해서 논란이 있어왔고 특히 우리 시민들은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계셨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행정수도 세종 얘기를 하지 않고 보내는 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추진해 왔던 일이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일이라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저도 그렇고 정치권 내에서 국가 균형 발전의 필요성, 자치분권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많은 분들이 행정수도 세종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언젠가는 추진해야 될 그런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요. 다만 계기가 된 것이 최근의 수도권 집값 문제, 이 수도권 집값 문제의 근본을 찾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 하는 그런 인식들이 있어서 이번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문제 제기는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김태년 원내대표도 수도권 출신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 같은 분도 행정수도 세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찬성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이분 역시 수도권에서 정치를 하시는 분입니다. 수도권 정치인들도 대체로 수도권의 집중 문제가 결국 수도권의 삶을 힘들게 하고 또 결과적으로 그것이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데 대해서 공감을 하기 때문에 나온 문제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과거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행정수도 세종에 대해서는 찬성보다 반대가 많았었는데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수도 세종에 대해서 찬성하는 여론이 훨씬 더 많아진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과거 2000년대 초반에는 찬성이 한 40% 반대가 60%였다면은 최근의 여론조사 경향을 보면은 찬성이 60% 반대가 40% 이렇게 해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그동안에 형성되어 왔고 이런 것들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의 문제제기가 국회 차원에서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로드맵을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적합치 않은 뭐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제 나름의 생각으로서는 우선 당장에 좀 추진해야 될 일은 국회 세종의사당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이미 2년째 설계비가 반영이 돼 있고 또 입지와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도 끝났고 또 국회법 개정안도 이미 제출돼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의견 차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선 국회법 개정 그리고 세종 의사당 설치 문제부터 우선적으로 좀 추진하고 뭐 그러면서 우리 행정수도 완성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좀 필요한 법률을 개정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추진됐으면 좋겠고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마 이 문제 하나만 가지고 개헌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개헌할 때 이제 행정수도 개헌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참고로 2018년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에 제출한 그런 개헌안에도 제안 설명서에 보면은 수도 이전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해서 헌법적인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고 넘어가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아마 이런 것들도 앞으로 개헌 논의할 때 참고로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종 8번 답변해 주십시오.
네, 세종파람의 박은주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2주 전에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서 발표하셨었죠. KTX 세종역 그 타당성 조사 기존보다 0.27이 올라가서 아주 고무적이다라고 발표를 해주셨는데 문제는요. 행정수도 이전이란 단어와 함께 항상 SNS에 따라오는 것이 그런 세종시니 집값 올라간다, 땅값 올라간다인데 바로 이 타당성 조사 발표 이후에도요. 금남면 발산리가 최적지다라는 발표까지 해주셨기 때문에 또 면 지역의 땅값까지 지금 들썩이고 있습니다. 앞서서 YTN 기자분의 질문에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과 집값 상승 문제는 그렇게 답변을 이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만 많은 타 도시분들이 이해하기에는 시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지난번 제주도에서 같이 이렇게 강연하시고 얘기 나누셨던 것처럼 타도 경기도 쪽이든 다른 쪽의 그 시민들에게도 알릴 수 있는 그런 강연의 기회를 준비하고 계신 게 혹시 있으신지 그런 부분하고요. 또다시 질문이 다시 KTX 역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땅값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주와 공주에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진행되다가 그럼 이건 무산이다라고 한다면 그 지역 면 단위의 그 땅값이 올라가 있는 그 주민들은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무서운 암덩어리 같은 존재다. 이렇게 주민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주민들에게 좀 알려주시죠.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세종시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언론에 출연한다든지 또 강연할 기회가 있으면 강연도 하고 그런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당장에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그런 강연 계획은 없고요. 다만 다음 주에 국회의원들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토론회들이 다음 주에도 한 2개 정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 가서도 우리 행정수도 세종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KTX 세종역은 아마 위치나 그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서 벌써 몇 년째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국가 계획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린 거고 또 추진하는 것도 역시 호남선 고속철도 일부분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추진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관한 결정은 충청권 광역 철도망 구축의 일환으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에서 추진하는 또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개발 계획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도 생길 수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도 생길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전체적인 큰 계획을 이리하거나 저리하거나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것은 그래서 반사적인 이익, 반사적인 손해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까지 신경 써가면서 일을 추진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것도 아직은 우리가 건의를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정된 계획 발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계획이 확정되기도 전이라는 것을 분명히 좀 아시고 이 시민들께서도 필요한 의사결정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네, 위키트리의 육신무 기자입니다. 그 행정수도 완성에 관해서 사실 거론이 된 게 근본적으로는 20년 만인 것 같은데요. 애초에 그 계획되던 예를 들어서 청와대 부지라든가 아니면 합강머리에 있던 외국 공관장이라든가 이런 부지들이 지금 어떻게 남아 있나요? 아니면 변경이 다 됐나요? 지금 현재 유보지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예, 앞으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좀 궁극적인 목표에 대비해서 우리 뒤에 도면도 있습니다만 도면을 보시면은 저희가 유보지 형태로 남겨놓고 있는 땅들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국회나 청와대 또 국가기관 또 그 외에 정부 산하기관들이 내려오더라도 또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여지는 이미 만들어 놓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부지가 지금 그 분원 부지하고 겹치진 않잖아요. 당초에 국회 부지 전역했던 자리는
당초에 국회 부지로 선정된 자리가 없지요. 없었나요? 예. 당초에는 없고 지금 원수산 전월산 앞쪽 부지들을 유보지 형태로 지금 남겨놓고 있고 그것은 미래의 수요에 대비해서 쓸 수 있는 땅으로 남겨놓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를 예를 들어서 지금 국회 세종의사당을 위해서 쓰겠다. 그래서 지금 대안을 놓고 지금 작년도에 연구용역이 진행됐었던 것이죠.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